네, 안녕하세요. 저희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문화유산 회복재단의 남지은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저희 오늘은 9월달 해외 출장에 미국 가서 환수해온 유산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송솔루션과의 협약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일단 미국에서 환수해온 유물에 대해서 저희 이상근 이사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선 참석하신 분은 되게인데 좀 늦게들 오신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밥 먹을 때는 한 10명 정도 앉을 것 같아요. 우리는 밥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식사는 달구지 를 예약해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난 저희가 9월 4일날 미국에 가서 그동안 우리가 한 6개월 가까이 수소문 하고 조사하고 소비하고 해서 LA 지구로 다 모아놓은 그런 목판을 조사하러 가서 마무리하고 왔는데 그 장소에서 또 그걸 보고 다른 분들이 또 찾아오셔서 당신들 것도 중요한 게 있으니까 와달라고 해서 또 조사를 하게 됐고 그 중에 일부의 유물을 고려 수막세나 요지석이나 그 통당 목판은 기증하시거나 되어 있어서 추가로 더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어떤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그냥 환수된 거를 택배로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현지에서 이성우 이사님 어디 가셨어요? 잠깐. 그럼 보시면 나중에 보신 분들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이번에 계획은 환수하는 걸 미국 현지에 좀 알리는 걸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미국 LA 지부인 이수갤러리 거기에다가 한 4일간 목판 전시를 하고 이해 한다는 사실을 위주 언론에 이제 소개했더니 많은 동포분들이 찾아주셨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이민 1세대, 2세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고 그분들이 오시면서 당신들이 갖고 있는 여러 소장품에 대해서 저희한테 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제가 한 거는 이제 고려 수막세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노지석 2점은 기증하시고 목판 12점은 저희가 구입하고 그 다음에 통당 목판 1점은 대여받아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목판 중에 지금 금빛으로 칠해져 있는 목판이 사실 우리 박성민 부장님도 잘 못 보셨죠? 저기 금가루를 입혀놓은 거는. 네. 저도 못 봤어요. 제가 가품인 줄 알고 제가 가짜인 줄 알고 저기 했는데 이제 소장하시는 분들 보시더니 아마 소장자가 귀하게 생각해서 금리를 입힌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옆에 경첩도 붙이고 못도 칠하고 이런 거 보니까 아마 1970년대쯤 되는 시기에 저 목판을 구입하고 나서 거기다 이렇게 해고선 집안에다가 고리를 해갖고 걸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장식용으로 이렇게 한 걸로 이제 수정하고 있고 이제 요쪽에 있는 목판 하나는 이제 그 뾰족 나와 있죠 목판이가 그거는 이제 귀두락에서 그 귀주 주석을 밑에 달는 게 아니라 위에다 달아서 한 이제 좀 독특한 양식의 목판이고요. 총대대선 목판은 아시다시피 1927년에 거기가 이제 다 불에 탑니다. 그 보관했던 장소가 아니 그 전에 그래서 1927년도에 우왕 선생의 제자들이 사방 각지에서 이 목판을 복관 운동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한 11,000몇 점을 목판을 복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그분 대부분이 지금 대전 칠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일부가 결본돼서 해외 나간 건지 아니면 그 남간 정사가 불에 탈 때 흩어진 목판이 해외로 나간 건지 여부는 지금 추가적인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대전이나 충남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이라 아마 그런 조사가 끝나면 그쪽에서도 또 희망하고 있어서 분리 환지보를 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우리 때 한번 소개했던 우리 배지영 연구원님 그때 들으셨을 텐데 그죠? 이학종의 목판 그 조선 후기 대표적인 성리학자 한주학파라고 하는 이희산 선생님의 이번 목판을 이번 여러 종을 저희가 이제 환수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한주 선생 문진 목판은 3번을 환수했고요. 아주 잘 만든 훌륭한 적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봉서단이 의병운동의 진원지라고 해서 이분들의 후손 그 아들이 이승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1907년 국제보상운동 대구에서 시작한 그 운동을 이끌었던 주역이고 그 위에 있는 독립운동가 김창숙 선생 이런 분들이 다 그 후예들인데 일본 애들이 이제 당시 이제 항일 의병운동의 지론지라고 해서 여기 서당을 다 보살립니다. 그 당시에 소실되면서 일본의 목판이 흩어진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목판을 3번 이번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학종의 목판도 지난 3월에는 일본에 있던 걸 찾았고 이번 미국에 있던 걸 한 번을 찾아보게 됐는데 이것도 지금 결본이 많이 있어서 이 결본을 다 맞춰서 찾을 수 있을지 저는 뭐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례질물 목판 이제 이분이 쓴 당시에 많은 책들 저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학을 기본으로 했던 사례질물 목판 2집을 이번에 찾아서 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80년대에 간행한 드롱집 이재겸 선생의 드롱집 목판 한 번을 찾아서 했고 이분을 특히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것 중에 하나는 벼슬을 영주가 그렇게 종용했는데 끝끝내 사양하고 초야에 묻혀서 학문 정진에 노력을 다하고 그거를 남기고 후학 양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생을 마감하셨다는 내용이 제가 생각하는 롤모델과 너무 같으셔서 제가 이 드롱지 목판을 제가 기억고 다 찾아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미없죠?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 37년에 간행한 문혜부 선생님의 묵산 선생님집 그 점도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저도 이거 우리 그 선작하신 분도 그렇고 좀 아직 충분한 제가 안 됐는데 이 자치통감 청나라 시대 때 했던 자치통감을 국내에 소개하는 책들을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 소개했다고 했는데 이 목판 여기는 지금 목판 이 부분이 또 보시면 한글로 되어 있어요. 설명 위에가 원해가 풀어놓은 게 그래서 이게 지금 1928년도에 새창서관에서 만들었던 한글 어뢰본을 제작하기 위한 목판인지 그 이전의 목판인지 통감은 여러 차례 목판으로 책을 찍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의 목판인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요 수막새, 저 앞에 있는 수막새는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문양이 이게 이제 초기에는 아주 심플하게 문양을 새기다가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부터는 복합 문양으로 꽃잎도 견무늬로 가고 뭐 굉장히 복합적으로 가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돼 있고 이와 똑같은 형태의 것이 지금 국립박물관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있어서 제가 비교하고 어느 기자분이 이게 고려 수박새가 틀림없이 맞냐 라고 묻길래 형태나 내용이나 모든 게 동일하고 또 저희가 또 이 백제 와박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갖고 최근 수년간 일본의 와당 텔리대 뭐 교토대 도쿄 뭐 도쿄예술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기와 구경을 실컷 많이 했는데 그런 걸 비교해봤을 때도 많고 또 이 수집하신 분이 평양 출신이고 이쪽 분야에 굉장히 교회가 높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진품이 맞고 그래서 그
걸 보고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소개할 자료로 실강교육을 쓰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 한밭초등학교 5학년 우리 김규양 친구가 같이 갔는데 이 친구한테 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이 문화유산을 되찾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사실은. 그죠? 성미 선생님. 왜냐하면 청소년은 인류 공동의 미래이고 자산이잖아요. 아이들을 교육에 쓴다고 하는 것마치 제가 보기에는 강력한 호소를 기는 게 없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선뜻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 너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이거 잘 봐라.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거 이제 저희는 조선무지 무사신 증손자 뮤지엄인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 이제 저렇게 써있습니다. 아버지는 노찬이고 저분은 노공에서 한자가 잘 안 보이는 데 있고 증조분은 노사신이다. 어머니는 유진의 여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제 노사신이라는 분이 영의정도 하시고 굉장히 이제 당시에 큰 역할을 했던 분이신데, 어쨌든 가장 제가 관심 있게 본 중에 하나는 세종대왕과의 격사돈지간이었다는 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독특한 생애 이적이고, 또 그 아들 수양이 집권할 때 수양의 편에 서서 또 영위했다는 사실과, 또 나중에는 그런 사실 때문에 반성해서 많은 그 당시에 배척당했던 많은 사람들을 다시 구제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고, 아주 중요한 삼국사저주나 여지승남 이런 걸 편찬하는데 일을 담당하셨던 분이시다. 그분의 증손의 묘지석, 또 아시다시피 이제 묘지석은 대부분 거래하기 어려운, 옛날에 거래했겠죠, 많이. 그죠? 옛날에 뭐 무덤 이장하고 뭐 도로내거나 산 깎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도시개발하고 할 때 무덤 파면 제가 알기로도 그 동네 직원들이 무덤에 있는 거 같이 푹 떠서 묘지석이 뭐고 뭐 이런 푹 떠서 그냥 차에다가 싣고 갑니다. 저기 어디 시골이나 어디로 가서 물을 세척을 하죠. 다 그 뭐가 있는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씻어서 골동품에다 팔죠. 그래서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목판도 마찬가지예요. 목판도 과거에 서당이나 서원이나 사찰에 있는 것들이 도난도 많이 당했지만, 거기 있는 분들이 갔다가 고물장사한테 판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는 목판의 대부분은 1970년대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기념품을 사간 거예요. 인사동에 이런 데서. 그래서 이학종인 목판이 하나는 일본에 있고 하나는 미국에 있고 또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와서 어느 가게에 가서 하나씩 기념으로, 나무에 뭐 성격이 글자 새겨져 있고 하니까 뭐 기념으로 충분했겠죠. 그 당시에 뭐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게. 그죠? 제가 보기에는 뭐 몇만도 안 했을 텐데 이렇게 기념품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뭐 구멍 뚫어도 벽에다 걸어놓고, 뭐 어떤 집은 목판 하나는 뭐 대레미 밀판으로 써갖고 뭐 글자가 다 뭉개진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안타까운 그 지난 시기를 겪다가 이제 다시 이제 좀 돌아오는 그런 좀 운명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가 두 점은 미국 현지에 놔두고 왔어요. 우리 그 LA 지부에다가 통가제전 목판하고 한생 목판을. 왜냐하면 다른 소장자들이 목판을 또 갖고 있는 분이 오셨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어떤 게 우리 조선의 목판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견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부러 그 별열에다가 소점을 우리 LA 지부에 놓고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게 좋은 안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중요한데요. 아까 이제 묘지석을 기증하신 분하고 수박석 기증한 분이 오셔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이 있다. 그래서 집을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바로 갔습니다. 그냥 바로 가서 했는데, 이런 이제 저기 있는
고서입니다. 제가 보니까 조선 후기의 고서도 있고 중기 고서도 있고, 그런데 1700년대에 순조 때 한글 소설, 그다음에 뭐 동경대전 같이, 예를 들면 최재우, 동학의 교주 최재우가 쓴 원본인 동경대전 뭐 이런 것도 있고, 왕실 여성들만 봤던 여사서라고 하는 이제 고전 책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뭐 지리서, 뭐 해동지리라는 건 제가 처음 들었어요. 해동지리라는 선언. 그래서 제주대학교 오성학 그 지리학과 교수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그게 해동지도를 사본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이름을 바꿔 쓴 것 같다. 그래서 문화재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그 전본이 다 있지 않고 다 조금씩 부분만 갖고 있는데, 교회사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있는데 그 전본이 다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 아무튼 그 자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고서도 이제 호은 다시죠, 호은 정몽주, 네. 그런 분들이라든지 우리 조선 초기에 왕실에서 중국의 그 주요 문헌들을 갖고 공부했던 경연하고 했던 문헌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동학의 그 경전, 동경대전이나 이런 것들과 여러 가지 작품들을 한 500여 점 이상 수상한 그 내용을 보고 두 차례 가서 저희가 조사를 1차 조사를 했고, 곧 12월 초에 2차 조사를 지금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말고도 그 당시에 찾아오셨던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에 가면 한 보름 정도 장기간 기간을 갖고 추가 조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되고 나면 일단 뭐 그분도 도록조차 전수조사가 안 돼서 도록조차가 없으니까 도록을 좀 만드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고, 그중에 귀중한 사료는 우리 국외재단과 함께 찾아오는 일을 같이 하실 거죠? 네? 말씀을 네. 우리 박성미 부장님이 문화재청의 문화재 산하의 국외수조 문화재 재단에 이 환수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장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한 말씀 하실래요? 네.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고려시대 동경이 있고 석판. 그 우리 서작자의 의견은 고려시대는 대부분 묘지석을 도자, 저렇게 우리처럼 불로 구워서 만든 게 아니고 돌에다가 글을 새겨서 넣었는데, 제가 그런 걸 몇 군데 봤거든요. 도쿄박물관에 있는 것도 보고 있는데, 그때의 석판으로 만든 묘지석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사자 같은데, 또 누구는 저걸 개라고 하고, 굉장히 하여튼간 무게감이 엄청난 큰 인장이 있어요. 네. 지금 조사 중입니다. 저기 특징가 뭐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분청 중에서 이나무에 새겨져 있는 분청들이 다수 있는데, 거기에는 주로 조선시대 때 분청을 생산했던 그 도자 가마터 이름이 되어 있는, 예를 들면 뭐 공안, 내선, 그러니까 왕세자만 썼던 거, 왕실에 여성들만 썼던 거, 왕이 썼던 거, 상왕이 썼던 거, 또 거기는 관청에 썼던 거, 장부 같은, 이렇게 이제 다 명리 새겨져 있는 분청들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같이 이번에 조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조사를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 아마 조사할 곳은 3인 이상이 지금 될 것 같고, 좀 더 가능하면 전에 저한테 제안했던 메가다 재단에 많은 자료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가능하면 메가다 재단도 한번 이번에 가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방문 기간은 12월 지금 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위원은 이렇게 분야별로 역사, 문헌정보, 서화, 공예 이렇게 좀
구성원들 지금 다 이제 전문가들 섭외는 거의 끝났고요. 그분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와서 주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거기서 해제하고 그러니까 평가하고 개발력을 초안까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했고요. 향후 계획은 이제 국내 그 중에서 국내에 꼭 중요한 역사 자료 이런 거는 환수를 해야겠다. 왜냐면 지방 국립박물관은 자료가 너무 없어요. 사실 세종 시립박물관에 있는 유물이 70년대 전화기, 뭐 타자기, 뭐 지게 우리 부여 수장고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유물이 가득 있어요. 여기 은평 한옥박물관 우리 갔었는데 거기 쓰는 목공 도구, 예를 들면 뭐 큰 톱, 뭐 이런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톱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립박물관의 활성화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국립박물관보다는 국립박물관 그리고 그거 청소년 교육에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서 보니까 거기 현지 전시를 해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현지에서 전시를 통해서 이런 소장가들, 그러니까 1900 전쟁 끝나고 가거나 그 이전 시기에 가거나 이런 이민의 아주 초창기 세대, 지금 90세 이상만 대신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당시 가져가거나 이후에 구입했던 거, 수입했던 것들을 어떻게 지금 처리를 못하는 뭐 자식들은 뭐 다 의사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큰 관심을 안 갖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방법들을 미국 현지에 있는 한인회라든지 거기 있는 단체들하고 좀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이번에 갔더니 한 분이 그 LA 시립박물관 라크마에다가 한 500여 점을 그냥 기증했대요. 뭐 도저히 어디 보관할 길도 없고 자식들은 관심도 없고 그냥 우리가 그냥 해서 사실 그게 제대로 소개 전시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칫하면 그냥 사장되는 거죠. 그러다 어쩌다가 이제 뭐 한 번씩 꺼지면서 전시하고 할 텐데 사실 그런 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 어떤 현지의 지체가 필요한데 아마 저희 이제 재단의 지부가 그런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집가의 정신을 선양할 수 있는 기념사업.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박성미 선생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국외에서 한수한 문화유산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박물관 꼭 해야 된다. 왜냐면 해외에 나가서 그 어려운 시기에 이분들이 오직 고국의 유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걸 수집하거나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고국에 줘도 그 유명한 예 있잖아요. 독일에 어느 동포가 무슨 금괴를 발견해갖고 금광을 발견해갖고 엄청난 돈을 갖고 유물을 사서 청주의 어디 박물관에 기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아있는 게 없더라. 지금 소송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바로잡으려면 뭔가 기존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접근과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발표에 가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게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필요하고 그거를 꼭 공국만 해야 되냐? 저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립박물관도 많고 죽어가는 사립박물관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국립박물관도 지금 뭐 껍데기만 하고 있는 15군데인가는 유물이 한 점도 없는 데도 있어요. 이런 데들을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뭔가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외국의 박물관 가면서 많이 제안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교류협력입니다. 지난번 작년 우리가 예일대학교도 그렇고 뭐 하버드도 그렇고 여러 대학, 유수의 대학도 그렇고 어제는 대마도 박물관에 있는 학예사가 한국에 와서 만났는데 제 일성이 상호 교류협력 하자, 교류전시 하자. 그래서 제가 거기 우리 강화도 선원사에서 만들었던 고려시대 때
무신 정권의 최정점이었던 최가 만든 청동포, 최북 가장 크다고 하는 이 북을 좀 보게 해달라 열람해주겠다. 이왕이면 선원사, 강화도 선원사에다가 대여전 시대도 할 수 있겠다 했더니 논의해보자.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과거에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소유권적인 입장으로만 이걸 바라봤지만 지금 굉장히 시각들이 확장되고 그래갖고 사실은 이 가치 확산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보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청소년이 가서 설명하는 것과 제가 가서 설명하는 것과 설득력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말의 출발이. 이거 너무 우리 아이들하고 보면 너무 좋겠어요. 너무 이런 게 다 있다는. 그렇게 궁금하니? 가서 내 친구들 가서 봐.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게 어쩌고 뭐 이런 거하고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접근과 이해들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